여행 4일차.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데 반수동식 엘리베이터에 이제 겨우 적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비교적 화창하네요. 오랜만에 눈이 안 오는 날씨. 오늘은 대표적인 관광지 아야소피아를 찾아가 봅니다. 이제 이 지하철역은 내 집처럼 다니네요. 내 집처럼. 잔액 얼마 나갔는지 확인해볼게요. İşleminiz yapılıyor. Sadece kağıt para girişi yapınız. 31이 남았네. 충전한 이스탄불 카드의 잔액을 확인했는데 31리라가 남았습니다. 지하철 한 번 타는데 4리라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갈아타지 않고 그냥 가면 한 4리라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 다시 검색대 형식적으로 통과. 자, 지하철역에서 내렸고 소피아 성당 쪽으로 주변 구경하면서 슬슬 걸어갑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 그렇게 갈 거예요. 발전이 나서 스타벅스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하러 왔습니다. 터키 환율이 엉망이 되어서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1,500원 정도 밖에 하지 않는 가격입니다. 1,500원 정도. 이번엔 길거리에 석류 주스를 주문하여 보았습니다. 석류를 2개를 짜서 지어버렸는데 씨가 살짝 씹히네. 저 멀리 아야소피아가 보이고 있네요. (14세기) 오토만 술탄 묘. 주변에 오스만 제국의 술탄의 묘지들이 여러 군데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관이 큰 건 작은 관이. 이스탄불 도착하고 나서 계속 눈 오는 날씨, 흐린 날씨네요. 내일은 중부지방 앙카라로 떠나는데 다음번에 돌아올 때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맑은 날씨를. 저기 성당을 주변으로 미나르라고 하죠. 천탑. 천탑들이 다 무슨 이렇게 의미가 있다고 하던데 김서림 방지용으로 닦았는데 소용이 없어. 서기 360년에 세워진 오래된 아야 소피아는 기구한 운명을 가진 건축물입니다. 3세기, 4세기 때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그리스 정교의 성당으로 세워졌으나 이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당으로 개조되었다가 다시 정교의 성당으로 복귀하였으며 이후 모스크, 박물관, 성당으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다시 모스크로 사용하고 박물관일 있습니다. 때는 입장료가 있었어요. 2000년도까지는. 외부에는 수리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입장은 무료인데 줄 서 있는 거죠 지금. 대기줄이 엄청나게 길게 늘어서 있어 입장을 잠시 망설입니다.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줄 엄청나게 깁니다. 한참을 기다렸다가 들어온 모스크 내부는 실망스럽게도 달랑 기도 공간만 있고 볼만한 것은 천정뿐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긴 공간인데 개방된 공간에서는 이런 모습을 관람하기 쉽지 않습니다. 줄이 긴 이유도 신발 갈아 신는 것 때문입니다. 오늘의 교훈, 아야소피아는 밖에서만 구경해라. 안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또 눈이 오죠. 자, 눈이 끝없이 오는구나. 트램을 타고 메트로역까지 가서 타고 가면 됩니다. 대전교통 갈 때는 마스크. 실내에서는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네, 탁신 광장에 왔습니다. 아, 여기는 눈이 안 오네요. 광장 한 바퀴 쏙 돌아보겠습니다. 참전 용사비 같아. 탑신 광장은 뭐 그냥 광장이에요. 딱히 볼 거는 없고, 저기 탑 모스크 비둘기 점심은 피자 먹으러 왔습니다. 나라마다 피자 맛이 틀리긴 한데 터키 피자가 어떤지 맛은 또 봐야 되겠죠. 요 정도 사이즈. 피자 한 판 클리어 했습니다. 작은 거예요? 짐은 다 쌌고요. 빠진 게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도시 튀르키예의 수도 앙카라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현지 시간 7시. 7시인데 이 정도 어둡네요. 역시 오늘도 눈이 내렸고, 지하철을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갑니다. 지하철 이에니페크에 가서 갈아타고 가면 됩니다. 티켓을 사러 가봅니다. 이스탄불 버스 터미널에는 수십 개의 버스 회사가 있는데 앙카라행 가는 버스 회사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앙카라 가는 버스가 회사마다 다 틀리는가 봐요. This bus? This bus? Yes, here. Phone number in Turkey. 폰 넘버? 한국 여행객들은 대부분 카밀콕을 이용하는데 바란이란 저는 버스 9시에 회사에 출발하는 들어갔는데 바란이란 버스 회사를 이용하였습니다. 한 50분 남았어요. 50분 남았고, 자리는 좋은 자리, 앞자리네요. 스트를 끊고 반대편으로 나오면 이렇게 비슷비슷한 버스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회사 이름 바란 이렇게 쓰여 있고요. 시간이 좀 남아서 아침으로 샌드위치를 사 먹는데 값은 정말 저렴합니다. 샌드위치 하고 뭐하고 14입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정상적인 운행이 될까 살짝 걱정이 됩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 같은데 버스 출발합니다. 한 7명 탔어요. 7명. 답이었죠. 우리나라 우등 고속버스처럼 3열로 되어 있는데 아주 편안하며 개인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 와이파이도 팡팡 터집니다. 와이파이도 연결이 되네요. 혹시나 싶어 어저께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을 틀어봤는데 신기하게 정말 잘 나옵니다. 이스탄불을 벗어날 때쯤 군인들이 올라와 탑승객 전원의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터키에서 버스 여행은 정말 권장할 만한데 도로도 잘 되어 있고 심지어 음료수와 간식도 무료로 나누어 줍니다. 운행거리에 따라 두세 번까지 간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실내가 난방이 잘 되어 외투를 벗었습니다.
운행 속도를 측정해보니 시속 100km가 조금 넘습니다. 2시간쯤 운행 후 휴게소에 10분쯤 정차하는데 휴게소 풍경 또한 아주 깔끔한 편이었습니다. 여기는 관광객은 한 명도 없고요. 또 동양에는 저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도로는 엄청 잘 돼 있는데 쭉 도로를 보시면은 차는 별로 없어요. 이스탄불에서 앙카라까지는 버스로 6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앙카라 경계에서 다시 한번 검문을 하는데 이번에는 수색경까지 버스에 올라 검문 검색을 합니다. 버스는 6시간이 걸려 튀르키예의 수도 앙카라에 도착합니다.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는데 내린 곳이 거기 독립버스 터미널이에요. 바란이라고. 그래서 종합버스 터미널로 다시 가서 3일 뒤에 갈 네버쉐이러행 버스 예약해놓고 숙소 들어갈까 합니다. 네브세이르행 버스를 찾고 있는데 행선지 글자가 잘 쓰여 있지 않습니다. 결국 블로그 등을 통해서 알고 있던 가장 알려진 카밀콕 회사에서 표를 예약했습니다. 요금은 15,000원 정도입니다. 택시 타고 호텔 찾아가고 있는데 한 7km쯤 되는 것 같아요. 택시는 요금 흥정 없이 미터기로 운행되는데 행선지를 알려드리자 운전기사님도 구글 지도 보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의 두 번째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1박에 조식 포함 2만원 정도의 저렴한 호텔인데 상태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욕실 있고요. 어저께 있었던 호텔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고 뷰가 길거리가 다 보이네요. 잠시 쉬었다가 식사를 가겠습니다. 앙카라에서의 첫 식사는 평소에 잘 못 봤던 음식을 맛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요거 나중에 먹는 거 요것만 한번 무척 가창하고요. 터키에 와서 이런 날씨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는 그냥 졸도했습니다. 졸도하고요. 늦게 나오는 길입니다. 앙카라 성을 찾아가 볼 거예요. 앙카라는 터키의 수도죠. 세워진 지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는 관광지는 없습니다. 터키를 한문으로 쓰면은 돌고일족이라고 하더라고요. 돌고일족들의 후예라고 보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돌골, 투르크, 터키. 차에 한 잔 먹고 갑니다. 가다가 차에 쌓일 위기가. 터키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전통차 차이는 추울 때 마시면 몸이 따뜻해집니다. 현지에서 길 건너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무조건 현지인 따라하기. 예복들 화려하다. 네, 일단 앙카라 성에 도착했습니다. 비수기. 자, 전경에 보이는 데까지 앙카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성 안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쪽으로 들어왔고 조금 더 위에까지 가보겠습니다. 성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여기 오래된 집도 힘들어 보이고.
앙카라성은 고대 프리기아 시대부터 건설되기 시작하여 로마, 비잔틴, 셀주크, 오스만 제국 등 다양한 문명과 제국의 지배를 거치면서 재건과 개축을 반복한 유서 깊은 역사적 요새입니다. 특히 비잔틴 시대의 주요한 요새로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붉은 성벽과 푸른 하늘이 조화롭습니다. 성벽 구멍을 통해서 시내를 조망하여 봅니다. 이곳 앙카라성이 높은 언덕에 있어 성벽에 올라서니 앙카라 시내를 삥 둘러가며 다 볼 수 있습니다. 셀카 찍는 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이곳에서는 욕심을 내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튀르키예의 앙카라 성을 둘러보는 건 참으로 의미 있는 방문이었습니다. 동네 청년 2명이서 성벽에 기대어 터키 전통가요를 부르고 있는데 멜로디가 참 구슬프게 들립니다. 케어 탐방하는 것도 아닌데 길을 못 찾겠어. 성 안쪽의 마을은 잘 정리가 되지 않아 폐허가 되어가는 집들도 여러 채 보입니다. 정비를 못하고 있네요. 앙카라 성 주변에. 예. 폐허가 돼서 여기서 살지 않는 사람들. 자, 저는 앙카라 성을 둘러보고요.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으로 갑니다. 바로 붙어 있어요. 한 300m. 입장료는 50리라. 어디서 왔는가 물어보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무조건 좋아합니다. 목이 잘린 석상들, 또 목 없는 석상. 아나톨리아 박물관은 안탈리아의 카라인 동굴에서 발굴된 구석기 시대의 수렵, 채집 활동에 사용된 석기와 뼈로 만든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튀르키예의 고대상을 알 수 있는 크지는 않지만 역사적 의미가 깊은 박물관입니다. 3리라짜리 빵 하나 사서 먹고 갑니다. 배고파서. 길거리에서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이 빵은 깨가 붙어 있고 밀도감이 대단해서 식감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슬슬 걸으면서 하나 다 먹었는데 이거 생각보다 맛있어. 이거 하나면 웬만한 사람 한 끼 될 수 있을 것 같아. 교통단속 장면을 여러 군데서 보는데 여기서는 법규를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넘쳐나는 앙카라 중심가의 저녁 풍경입니다. 최근 터키 정부의 환율 정책 실패로 인해 여행자가 느끼는 물가는 정말 싸게 느껴집니다.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1,500원 정도이며 특히 슈퍼마켓의 물가는 더욱 더 싸게 느껴집니다. 오늘 하루 사용한 돈을 계산해보니 박물관 입장료와 식사비를 포함해서 12,000원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또 나섰습니다. 오늘은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한국공원하고 터키 센트럴역에서 큰 폭발 사고가 일어났어요. 거기 한번 가보고 모처럼 날씨가 굉장히 화창해서 선글라스를 처음 꼈네요. 그리고 여기 앙카라는 교통카드를 만들지 않았어요. 도심에서 4km 반경 내에 다 있고 교통카드를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꼭 첨탑이 저렇게 도움을 중심으로 해서
4개가 있어. 잠시 길가에서 차이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지나가던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를 해주십니다. 외국인에게 호의적인 그들의 인심을 잠시 느껴봅니다. 도심에 큰 공원이 있어요. 계획도시니까 가능했겠지, 이런 게. 그렇지, 용산 가족공원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기 날만 따뜻해지면 사람들 엄청 나올 것 같아. 놀이기구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저기네 파고다 탑처럼 보이는 저거 중앙역에서 우리가 400m 떨어진 곳에 한국공원을 만들어 놓고, 튀르키예는 한국전쟁에 참여한 형제의 나라로서 한국전쟁에서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목숨 바쳐 평화를 지킨 튀르키예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튀르키예 건국 50주년인 지난 1973년 조성되었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전쟁 기념탑. 튀르키예 젊은 군인들은 1950년 9월 25일 배를 타고 터키를 출발해서 25일 만에 부산항에 도착을 해서 약 2년 동안 전쟁에 9월 참여하였다고 25일 날 합니다. 출발을 해서 25일 만에 부산항에 도착을 했고, 세계원에서도 전투 했는가 보다. 세계원 전투 10대 여단, 참전은 2만 1212명, 전사자는 724명. 명판에는 전사하신 분들의 이름과 생일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21살과 22살의 꽃같은 나이였음에 살며시 가슴이 저려옵니다. 여기에 한국에서 헌신한 서희기용사 묘로부터 옮겨온 혈기 관계인물아. 어때요, 여러분? 형제의 나라 맞네요. 형제의 나라가 맞는 것 같아요. 정막가미 감도는 한국공원에서의 참배를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지나다 보니 공군 기념관이 있네요. 한국공원 옆에 바로. 한 2명씩 찾는 것 같다, 이건. (1인용) 헬기. 옛날 비행기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0월 10일 앙카라 중앙역 앞에서 폭탄 2개가 연이어 폭발하여 최소 102명이 사망하고 5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노동, 평화, 민주주의라는 집회가 열리던 도중에 발생했습니다. 작은 표지판 내에 돌아가신 분들의 사진만 덩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검문 검색이 빡센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기차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진 않대요. 버스가 워낙 잘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기차들은 많이 이용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앙카라 중앙역이 한국공원에서 400m 밖에 안 떨어져 있네. 400m. 천장에 기차 그림이 있는 앙카라 중앙역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완만한 언덕길을 계속 올라갑니다. 한 500m 좀 걷는 것 같고, 근무는 빡세게 하고요. 저는 지금 튀르키예의 초대 대통령 아타티르크 영묘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건국 대통령을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풍경? 저기 보이는 게 관이네, 관. 우리 건의병들도 마스크는 다 끼고 있어.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을 생각할 때 부끄러운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앙카라에서 유일할 것 같은 한국 음식점을 찾아왔습니다. 코레. 도시락하고 라면. 먹어보겠습니다. 라면이 한국 라면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맛은 있습니다. 직원들이 한글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사 먹어본 적이 없는 도시락을 흔들어 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잘 섞여지지는 않습니다. 먹는 모습을 지켜보던 매니저가 와서 맛이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 먹은 한식이라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식사비는 97리라가 나왔는데 당시의 환율로 계산하면 8,500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오늘은 괴레메로 떠나는 날입니다. 중국식 식당. 1박에 19,000원 하는 호텔 조식치고는 괜찮은 편입니다. 우버 택시를 불러서 버스터미널로 이동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앱을 사용하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카메이코 회사가 쭉 대기하고 있는 곳인데 어제 뭐라고 터키어로 문자가 왔는데 무시해버렸어.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오마이갓 11시로 변경되었대. 네버세이로? 네버세이로? 카파도키아를 볼 수 있는 괴레메로 가기 위해서는 네브세이르를 거쳐서 가야 하는데 앙카라에서 네브세이르는 300km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240km밖에 안 되는데 네버세이르 버스터미널에 도착해서 다시 시티센터 터미널로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거기 가면은 괴레메 가는 버스들이 있다는데 어찌저찌 물어물어 1시간 만에 괴레메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어찌어찌 해서 중간에 괴레메 가는 버스를 괴레메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괴레메 버스터미널에 도착했고요. 사흘 뒤에 안탈레아로 가기 위해서 메트로 버스 예약하러 왔는데 내일 다시 와버려요. 지금 아직은 업데이트 타임이 아니라고 해서. 자, 예약한 호텔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체크인하면서 내일 아침 발룬 투어를 110유로에 예약하였습니다. 비수기여서 조금 저렴하게 예약하였는데 요즘은 300유로씩 받고 있습니다. 데이 케이브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완벽한 케이브는 아닌 것 같고요. 모양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벽은 돌이 맞습니다. 치킨 커틀렛. 이런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시켜봤어요. 길을 물을 때는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라. 10대나 30대는 그래도 영어가 조금 통하니까 길을 물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발룬투어 픽업이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열기구에 열을 넣어서 발룬을 부풀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드디어 탑승을 시작하는데 열기구 하나에 24명씩 탑승합니다. 계속 열을 가하던 어느 순간 이동하고 발룬이 뜨오르기 시작하고 지상 직원과 작별합니다. 발룬은 순식간에 높이 올라서 지상의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여러 군데서 발룬이 떠오르며 주변은 점점 장관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발룬은 먼저 붉은색을 띠는 레드벨리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날아갑니다. 50분 동안 비행하며 약 13km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오늘은 흐리지만 맑은 날은 훨씬 경치가 좋을 것 같습니다.
발룬을 조정하는 파일럿이 열기구로 리듬을 타고 있습니다. 눈이 아직 남아있는 카파도키아의 특이한 지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기가 레드밸리라고 하네요. 레드밸리. 여기는 우치사 캐슬 지형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거대한 짐승의 발처럼 생겼습니다. 위, 아래 단층의 색깔이 확연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룬은 눈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운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출발지가 어디인지 안 보일 정도로 멀리 날아왔습니다. 모두들 경이로운 풍경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묘한 지형을 지나 이제 착륙 지점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발룬의 착륙 기술은 정말 놀라운데 발룬을 다시 싣고 갈 트레일러 위에 정확히 착륙합니다. 비행이 끝난 후 샴페인과 함께 비행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할만하네. 유럽 쪽에서 온 사람들하고 인도 쪽에서도 많이 왔네.